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파이어를 마음먹고 몇몇 가지를 포기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자동차를 구입하면 얼마나 지출을 하고 그 지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을 때 장점들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지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회성으로 자동차 구입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지금 차를 산다면 중고차로 그랜저 HG를 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카에서 좀 찾아보니까 그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구입비는 1,5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기준이지 다른 분들의 기준이면 좀 더 높을 것 같긴 해요. 근데 1,500만 원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요. 세금, 보험, 기름값, 그리고 오일, 타이어, 소모품 가는데 들어가는 유지비, 이렇게 자동차를 위해 들어가는 연간 지출이 피할 수 없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금액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금 50만원, 보험 50만원, 기름값 월 10만원 해서 연 120만원, 그리고 유지비는 30만원.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보면 연간 2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은 자동차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고 차 구입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비용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차가 있었는데 신입 때부터 한 5년 몰았거든요. 차가 있으니까 주말에 심심하면 가평 가고 빠지 가서 놀고, 겨울에 스키장 가고 드라이브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번 나가면 10만원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저는 이동성 향상에 따른 비용이라고 여기에 적었는데, 그러한 비용을 그냥 보수적으로 두 달에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죠. 그래서 연 60만 원. 그리고 저 요즘에 느낀 게 있어서 마트를 두 번째로 적었는데, 제가 장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차가 있으면 마트를 들어가자마자 카트를 잡았어요. 차가 있으니까 무게랑 양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집었죠. 근데 제가 요즘에 차 없이 생활하다 보니 마트를 가면 카트는 감당이 안 돼서 들어가자마자 바구니를 집더라고요. 그래서 바구니를 집으면 하나하나 살 때마다 무게가 느껴져서 많이 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장바구니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살 것만 딱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비용 세이브를 저는 한 두 달에 5만 원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연 30만원. 그리고 데이트 비용, 데이트할 때 차가 있으면 데리러 오고 데리러 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근교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달에 10만원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트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연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그런 비용 1년에 싸게 쳐서 10만원으로 잡을게요. 그리고 그 밖에 주차비, 톨비, 저도 범칙금 몇 번 맞아봤는데 범칙금, 그런 것들은 다 계산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빼더라도 차를 사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차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차가 생김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연 100만 원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을 다 합쳐보면 연간 한 350만 원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차를 사면 연간 350만 원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액을 종합해 보면 연간 들어가는 비용 350만 원이랑, 그리고 할부금은 1,500만 원을 36개월로 나눴을 때 41만 6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월 약 40만 원으로 잡고 1년이면 4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 3년은 연간 차량 구입으로 인해 830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이후에는 할부금이 끝나니까 한 350만 원 나오겠죠. 여러분의 이 금액이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저는 신입 때 못 모를 때는 그냥 젊을 때 돈은 금방 또 버니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를 샀었는데,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제가 신입 때 평균 월 저축 금액이 13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1년에 약 6개월의 저축 금액입니다. 3년 정도로 계산해 보면 총 3,320만 원으로 약 거의 남들보다 2년을 저축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약 2년치의 저축 금액입니다. 저희 신입 때 월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지금은 깨달았는데 그땐 몰랐던 내용이거든요. 젊었을 때 3,300만 원은 그냥 3,300만 원이 아닙니다. 보통 투자하는 사람이 10년에 자산이 2배씩 증가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3년 동안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그 3,300만 원은 30년 후에 더블이 3번 나거든요. 그래서 3,320만 원이 6,140만 원이 되고, 또 그 10년 후에 1억 3,280만 원이 되고, 또 그 10년 후에 2억 6,560만 원이 됩니다. 물론 30년 후에 물가가 높아서 지금의 가치는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30대 중반인데 제가 어렸을 때도 1,000만 원은 큰 돈이었고 지금도 1,000만 원은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분명 30년 뒤에도 2억 6,56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일 겁니다. 그래서 3년만 차를 안 사도 그 돈을 세이브하면 이 정도의 가치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젊었을 때 이걸 참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 되면 돈이 있어도 그게 불어나는 시간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돈은 좀 부족해도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 이용을 할 타이밍인데 그걸 써버리면 굉장히 큰 손실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비용을 좀 그래도 최소로 잡아본 거거든요. 1,500만 원짜리 중고차로 잡았었고, 근데 제 첫 차도 K3였는데 2015년도에 1,800만 원이었거든요. 전시차로 산 건데. 근데 요즘 준준형 하면 거의 3,000만 원이더라고요. 옵션 다 넣고 하면. 그리고 또 외제차 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이 남들보다 좀 돈을 안 모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가 남들보다 더 일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어를 준비하는 저로서는 자동차를 사면 최소 1년이 더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1년, 여러분도 회사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일하는 게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점들이. 그리고 지금까지는 금전적인 부분만 봤는데 또 차를 구입을 안 하면 추가적인 장점도 생기더라고요. 한 5가지로 꼽아봤는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각적 자유. 차가 있으면 듣기밖에 못합니다. 눈은 운전을 해야 되고 손도 핸들과 기어에 있기 때문에 듣기밖에 못하게 되는데, 차를 운전을 안 하면 보고 듣기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유튜브에서 원하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각적 자유를 통해서 얻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추가 시간 확보. 운전하면 운전밖에 못하죠.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음악 듣기, 통화 정도인 것 같은데, 차를 안 끌면 장도 볼 수 있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가 차트도 보고 뉴스 기사도 있고, 그런 시간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 확보도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삶이 느려집니다. 저는 이 말을 삶의 여유가 생긴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면서 걷는 걸 좀 좋아해서 사람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고, 차가 없으면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도 구경하고 그런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시간들은 차가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생기는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거나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시간들, 이러한 시간들이 아깝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여유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 차 있을 때는 집에도 지하주차장이 있고 회사에도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그냥 집 밖에 나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주차장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차에 타서 운전해서 회사 가면 회사에도 지하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서 또 내려서 엘리베이터 타고 사무실까지 갔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보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할 땐 또 자리에만 있으니까. 근데 차가 없으니까 지하철역까지도 가야 되고 역에서 나와서 회사까지도 가야 되고 걷는 게 훨씬 많아졌어요. 요즘에는 한 7,000보, 8,000보 걷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배가 좀 나왔는데 지금은 좀 배가 들어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휴식. 운전이라는 거는 저는 굉장한 판단력이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선 바꿀 때도 내 주변에 있는 차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뇌에 입력받아서 상황 판단을 해야 되고, 차간거리도 꾸준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신호등, 그리고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 이 판단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때마다 뇌가 계속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사회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뇌한테 쉬는 시간을 주는 게 좀 중요한데 운전을 안 하니까 그런 휴식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좀 더 공부를 한다든지 일할 때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큰 에너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뇌 휴식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전적인 부담과 방금 말한 장점들로 저는 최소한 바이어를 하기 전까지는 차를 안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힘들 때도 많고, 이게 작년에 사당역에서 환승할 때 사진인데 힘들더라고요. 힘들어도 적응은 조금씩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힘들지만 견딜만 한 정도로 적응이 되더라고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버티면 오히려 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생각하는 습관인데요. 이게 참는 거는 언젠간 터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를 사고 싶은 것도 계속 감정을 억누르면 언젠간 터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담배를 끊는 것도 그렇고 금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일 때 그냥 무작정 참기보다는 그 반대로 얻어지는 장점들을 잘 발견을 해보면 오히려 참는 행위를 안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힘든 과정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항상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안 사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고요. 네, 그래도 오늘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바이어를 마음먹고 포기한 것 중 첫 번째로 자동차를 이야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시간 있을 때마다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생각이니 참고로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